왜 우리 가족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네. 모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따님이신 이제 문다희 씨 이제 조사한 다음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겠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직접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재명 현 우리 야당 대표 이분 네. 같은 경우에도 일극 체제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데도 소환 조사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에서 예우를 살펴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죠. 앞서 잠깐 넷플릭스 드라마를 소개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집과 사무실 별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해자로 적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파장 가운데 하나,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엄마와 딸의 금전거래, 5천만 원 금전거래인데 제3자를 통해서 했다. 이것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다혜 씨가 그동안 부모님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를 꾸준히 받아왔지 않습니까? 받아오다가 남편이 이제 타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하면서 그게 끊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 끊긴 기간에 어떤 이 타이스타 항공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뇌물로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줘야 될 것을 딴 사람이 줬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뇌물로 준 것이고, 그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제 채용됐기 때문에 예. 그 대가성으로 일단 의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문제와 함께 지금 중요하게 부각된, 아까 앵커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 씨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보냈는데 예. 문제는 제3자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과 엄마와의 어떤 돈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보면 뭐 다 계좌로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바로 보내고 하는데 왜 제3자를 통했을까? 그리고 자주 볼 텐데 그 제3자를 통해서 한 이유가 뭘까? 라는 부분과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바로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 타지말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지금 문다혜 씨한테 간 돈 자체가 그러면 이게 정당한 돈이었는지 개인 돈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책을 내면서 인쇄를 전부 다 문다혜 씨 쪽으로 앞으로 이제 출판사에 받은 부분들, 아버지 책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증여와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측면들,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검찰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뭐 이 사건을 뭐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다 뭐 이런 걸 일단 차치하고서도 그 얘기도 해보겠지만 왜 제3자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전달했을까에 대한 의문과 그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으니까 이 해당 사건 말고도 법원이 그 뭐 자택, 사무실, 별장 이런 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찰의 논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뭐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예. 갑자기 멈췄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뇌물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너무 이거는 좀 그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지인을 통해서 한 부분은 이제 해명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뭐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께서 왜 그러면 바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 했을지 그 부분 제가 이제 해명이 나오면 그 해명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보낼 수도 있는 상황.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안에 있어서 그게 뭐 어려웠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아닌지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딸에게 돈을 보낼 때 바로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는 그건 흔한 일은 아니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숙 여사 측에서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걸 보고 나서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가 됐다. 뇌물수수 피의자 문재인. 그래서 서울의 집, 사무실 혹은 제주도 별장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최근에 인기 있는 한 넷플릭스 드라마의 대사 화면에 만나봤던 이유가 뭐냐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 대사를 인용하면서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뭐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양이 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애둘러서
저 드라마 대사를 인용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인데 뭐 본인 SNS는 SNS고요. 검찰 수사가 이제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3자를 끼인 5천만 원 금전거래 말고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강자혜 변호사님. 네. 2억 2천만 원이요. 원래는 이게 뭐 제3자 뇌물이네. 혹은 해서 특혜를 봐주고 그 딸 부부의 돈 네. 그리고 과거 사위가 별로 그 항공사의 취업 경력 전력도 없는데 취업한 걸 보고 특혜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과거 사례처럼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검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계좌를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문다혜 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해줬었던 것이 나온 것이죠. 지금 남편과 함께 이렇게 벌이가 딱히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대통령 부부가 매달 이렇게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타이스타젯으로부터 서모 씨가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은 이후부터는 돈이 입금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 지금 대통령 내외가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 생활비만큼 이렇게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로서 검찰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냈단 말이죠. 그 책에 있어서의 인쇄 부분은 아니라 또 거기에 있어서 출판사가 문다혜 씨한테 2억 정도를 입금을 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디자인 비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책에 있어서 디자인을 한 것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주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하고요.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압수수색했던 그 장소들이 한 3군데 정도가 나왔는데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이 별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 정도를 주고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문다혜 씨가 구입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생활비가 없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성인이 다 되어서도 받고 쓰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별장을 살 정도로 돈이 생겼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문다혜 씨 같은 경우도 곧 소환해서 조사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영장에도 피의자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미진했냐, 지지부진했냐라는 얘기에 검찰은 그동안 뭐 핵심 당사자들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올해 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가닥이 잡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타기 용이죠. 물을 타도 적당히 타야지. 전 대통령을 가지고 탑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불행했던 서거의 역사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논두렁시계라고 하는 강직하게 살아오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었던 그런 모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불행한 길을 가셨는데 검찰이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 2017년 이재명 대표의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석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은 정황 증거 팩트, 뭐 그러니까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야당의 전반적인 얘기,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사람들은 망신주기 수사라고 계속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정책적 부분도 사실은 다시 들어보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부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저는 이게 뇌물이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딸에게 월급 예를 들면 돈을 지원하다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지급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뇌물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을 뇌물이라고 얘기하려면 그게 정말로 누군가 예를 들면 이상직 의원의 뭐 중진공 이사장 취임과 연관된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뇌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주던 걸 멈췄다고 해서 그것이 뇌물이 된다? 예. 뭐 제3자 뇌물이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뭐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한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죠, 그거는. 예. 그러나 그것이 전 정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타겟으로 해서 문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낮은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야 대치가 극렬한 상황에서 일단 검찰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집중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피의자 문재인 영장에 적시된 얘기까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고 있는 관련 수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